안녕하세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자식 얼굴 하나 보려고 먼 길을 떠나는 걸까?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는 해도 자식 얼굴 한 번 보고 나면 그날 저녁밥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따뜻할 줄 알았던 만남이 오히려 마음에 깊은 생채기만 남기고 말았습니다. 혹시 자식에게 상처받은 경험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 마음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묘합니다. 혼자 지낼 땐 외롭다 하다가도 막상 누군가에게 마음을 내밀면 돌아오는 건 차가운 눈빛뿐일 때가 있어요. 저는 강원도 화천에서 나고 자라 평생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논밭일은 몸이 고됐지만 그 속에 작은 기쁨들이 있었어요. 새벽에 우짖는 닭소리, 고랑 사이에 피어난 민들레, 막 지은 밤 냄새, 그런 게 제 삶의 일부였지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지게지며 살았고 아들을 낳고는 이 아이 하나 잘되게 하자는 마음으로 억척스럽게 버텼습니다. 아들은 서울로 대학을 가고 교수까지 됐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동네 잔치에서 아들 얘기만 나오면 어깨가 절로 펴졌습니다. 며느리도 똑 부러지고 살가운 아이였어요. 처음 몇 해는 설날마다 내려와 손주들 재롱도 보고 음식도 같이 만들고 집안에 웃음이 가득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전화가 뜸해지고 명절엔 바빠서 이번엔 힘들어요라는 말만 들려왔습니다. 나중엔 연락을 먼저 하면 받는 것도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전 늘 말했어요. 아들 바쁜 거 이해해. 내가 건강하게만 있으면 되지 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고 나니까 문득 서운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서울행을 결심하게 된 거예요. 얼굴 한번 보자,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욕심일까 싶어서요. 서울행 기차표를 끊을 땐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에 간 게 벌써 몇 년 전이었는지 가물가물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괜히 들떴습니다. 손주 얼굴 보고 며느리랑 따뜻한 차 한 잔 나누며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 상상만으로도 괜히 웃음이 났죠. 전날 저녁엔 새벽까지 짐을 쌌습니다. 직접 농사지은 고구마랑 말린 가지나물, 뒷산에서 따온 고사리, 그리고 몇 달 전 담근 묵은지 한 통까지. 묵직한 손수레에 하나하나 담으면서 얘네 이거 참 좋아했는데 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새벽 첫 차를 타고 읍내로 나갔고 거기서 다시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행 기차를 갈아탔습니다.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어깨는 뻐근했지만 마음은 참 가벼웠습니다. 창밖을 보며 요즘 애들 크면 많이 컸겠지. 며느리는 요새도 일하나 살 빠졌던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서울역이더군요. 서울역에 내리자 붐비는 사람들 사이에서 잠깐 멈춰섰습니다. 내가 여길 다시 오게 될 줄은 몰랐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조심스레 아들 집 주소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한테 몇 번이나 들은 주소지만 직접 찾아가는 건 처음이라 심장이 괜히 두근거렸습니다. 마음속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찾아가면 며느리가 놀라긴 하겠지만 그래도 반갑게 맞아주겠지. 고생하셨어요, 어머니.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상상만으로도 괜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열었을 때 그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왜 갑자기. 말끝을 흐리는 며느리의 눈빛엔 반가움보다 당황스러움이 먼저였죠. 그 순간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얼굴이 보고 싶어서. 손주들도 보고 싶고 고구마 좀 가져왔어.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일단 들어오세요. 하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손주들은 각자 방에 있었고 아들은 서재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두드려 어머님 오셨어요 하고 말했지만 지금 논문 마감 중이라 나중에 보자는 대답만 들려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그 자리에 잠깐 멈춰섰다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바쁘겠지, 교수 일하려면 힘들 테니까.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속이 자꾸만 허전해졌습니다. 짐 풀던 손수레 옆엔
제가 가져온 나물 꾸러미랑 고구마 박스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며느리는 대충 봉지를 풀다 말고 요즘은 이런 건 애들이 잘 안 먹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다음엔 미리 말씀 주시지.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부엌 한쪽에 제 손으로 쌓은 먹거리들이 짐짝처럼 밀려 있는 걸 보고 있자니 갑자기 가슴이 꽉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손주들 얼굴은 한 번쯤 보겠지 싶었는데 아이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며느리도 요즘 시험 기간이라 예민해서라며 문을 두드릴 생각도 안 하더군요. 그날 저녁 같이 밥 한 끼 하자는 말도 없었고 차 한 잔 내주는 이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려 올라온 길, 고된 몸보다 더 힘든 건 그 집 안의 공기였습니다. 나는 이 집의 어른이 맞는가, 나는 가족이 맞는가, 그 생각만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더 이상 그 집에 머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없이 앉아 있으니 며느리는 어머님, 저희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해서요. 오늘은 불편하시더라도 거실에서 주무셔야 할 것 같아요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괜찮아. 그냥 기차 타고 다시 내려갈게라고 말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놀란 듯 지금요? 너무 늦었어요. 하루라도 주무시고 가세요라고 했지만 그 말에 진심이 묻어있지 않다는 걸 저는 단박에 느꼈습니다. 그 집의 공기엔 저를 환영하는 기운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수록 저는 스스로가 짐처럼 느껴졌고 그 짐을 벗겨주겠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조용히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현관까지 따라 나왔지만 끝내 아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서재문이 닫힌 채 그대로였지요. 바쁘겠지라고 이해하려 해도 그 순간만큼은 서운함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서울역까지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불빛들이 하나같이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젊을 때는 서울이 꿈의 도시였고 아들을 이곳에서 잘 키워낸 게 자랑이었는데 이제는 이 도시가 이토록 낯설고 외로울 줄은 몰랐습니다. 기차에 몸을 싣고 자리 창가에 앉아 조용히 도시를 등졌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도 그 기대와 그리움을 조용히 접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더 바라지 말자. 애들 바쁘고 며느리도 자기 사정이 있는 거니까. 나는 그냥 내 갈 길 가자. 그 결심이 마음속에 또박또박 새겨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생일이건 명절이건 그냥 조용히 밥 차려 먹고 내 밭과 내 마당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도 마음은 편해졌어요. 기대하지 않으니까 서운할 일도 없더라고요. 다음 날 새벽 저는 다시 화천역에 내렸습니다. 짙게 깔린 안개와 싸늘한 공기, 그 안에서 저는 다시금 살아 숨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의 낯선 공기와는 달리 이곳은 적막하지만 제게 익숙한 온도가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묵은 짐을 풀었습니다. 서울까지 들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나물 꾸러미와 고구마 상자를 꺼내며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걸 꺼내들어 냉장고에 넣으며 이제는 누굴 주려고 하지 말자.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낫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옆집 순옥이네가 밭일을 하다 우연히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서울은 잘 다녀오셨어요? 전 그냥 웃었습니다. 응. 얼굴 한번 보고 왔지 뭐. 더 길게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시간은 이제 제 마음속에만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예전보다 더 조용하게 지냈습니다. 밭일을 하고 김치를 담그고 동네 회관에서 손자랑 같은 또래 할머니들하고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그런 하루하루. 누가 보면 외롭겠다 싶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말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전화기를 자주 보지 않게 됐습니다. 기다리는 마음이 줄어드니 그 조용함이 오히려 평화롭더군요. 며느리에게서도 아들에게서도. 그 뒤로 연락은 없었지만 이제는 그런 걸로 상처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 작은 텃밭에서 고구마를 캐며 혼잣말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날 몰라줘도 내 손으로 키운 이 아이들은 내게 늘 솔직하구나. 그렇게 저만의 위로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마당 앞 감나무에 주황빛이 물들었습니다. 작년만 해도 그 감을 따서 손주들 보낸다며 곱게 골라 봉지에 담았었지요. 올해는요. 그냥 저 혼자 따서 마루에 말려두고 차례차례 먹습니다. 말랑하게 익은 감 하나를 입에 넣을 때마다 그래 이렇게 달게 익는 것도 결국 혼자 힘이지. 혼잣말처럼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사람 욕심이란 게 참 무섭지요. 처음엔 손주 웃음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그 손길 한번 잡아보고 싶어서 서울까지 갔는데 이젠 그런 기대를 내려놓으니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누구에게 상처받는 것도 내가 너무 바라기 때문이란 걸 이제는 압니다. 요즘엔 새벽마다 일어나 마당에 물을 주고 작은 화분에 말없이 핀 꽃을 한참 바라봅니다. 그걸 보면서 생각해요. 이 꽃들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피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할 일을 하는 거라고. 나도 이제 그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않고 내 하루를 내가 지키며 조용히 살아가는 것. 그래도 가끔은 옛날 사진을 꺼내봅니다. 젊었던 남편, 어린 아들, 시끌벅적했던 명절 식탁. 그 시절이 그립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그리움이 지금의 고요한 삶을 방해하지 않도록 마음 한켠에 곱게 접어 넣어둡니다. 요즘 사람들은 외로움을 병처럼 말하지만 저는 이제 외로움도 익숙합니다. 때로는 조용히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된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누구도 내 하루를 흔들지 못하게 이 작은 시골집에서 제 삶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지낸 지도 벌써 몇 달이 흘렀습니다. 달력의 장이 몇 번이나 넘어가는 동안 아들한테서도 며느리한테서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한 번씩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지금은 일주일에 한두 번 충전하는 걸로도 충분해졌습니다. 전화 안 오는 게 편하다는 말 예전엔 이해 못했는데 이제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더라고요. 그 대신 다른 관계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회관에서 김치 담그는 날 처음 보는 할머니 한 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묵은지 담그시는 손맛 좋으시네. 내가 김장 망쳐서 속상했는데 이거 좀 나눠주실 수 있나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김치를 나누고 마당감도 따서 드리며 조용한 인연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할머니 이름이 명희예요. 과부로 혼자 사신 지도 오래됐다고 하더군요. 어느 날은 둘이 앉아 감 말리며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애들한테 기대 안 하니까 속이 편하죠. 맞아요. 처음엔 서운했는데 지금은 하루하루 살아내는 게 전부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일, 그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 일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서울에 있는 아들 생각도 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원망보다 걱정이 먼저 듭니다. 밥은 잘 먹고 있나, 애들은 건강한가. 그 생각이 나면 그냥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합니다. 잘 지내라, 모두 건강해라. 그렇게 보내는 마음이면 충분하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제가 기대는 건 이제 자식이 아니라 이 땅이고 이 밭이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내는 제 자신입니다. 그런 삶이 고단하지 않느냐고요? 글쎄요. 외롭지만 아주 조금씩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지금 저는 제 삶이 더는 불행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요즘 저는 아침이면 따뜻한 쑥차 한 잔을 마십니다. 예전엔 아들 올 때나 손주 오면 먹으려고 아껴둔 건데 이젠 그런 날이 없다는 걸 알고 나서 저를 위해 끓입니다. 작은 주전자에서 피어나는 김을 바라보다 보면 속이 따뜻해지면서 마음까지 차분해지더라고요. 가끔 거울을 봅니다. 예전보다 주름도 늘고 머리카락은 더 하얘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제는 그 모습이 참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젊은 시절엔 누군가의 아내로 또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아왔지만 지금의 저는 그냥 나 자신으로 살고 있는 듯합니다. 낮이면 마당에 나와 감나무 아래 평상에 앉습니다. 햇볕이 따뜻한 날엔 책 한 권 꺼내놓고 졸기도 하고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사연에 혼자 웃거나 울기도 하지요. 어느새 이 고요함이 제게 가장 큰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엔 읍내에서 열리는 동네 그림교실에 나가봤습니다. 색연필로 감나무를 그리며
처음으로 내 삶을 그림에 담아봤습니다. 선생님이 제게 말했어요. 어르신 그림이 따뜻하네요. 마음이 그대로 느껴져요. 그 말을 듣고 괜히 울컥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제가 저를 인정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밤이 되면 예전엔 TV를 켜놓고 며느리 얼굴이나 손주 생각에 잠 못 들곤 했는데 요즘은 작은 조명 하나 켜놓고 그날의 밭일과 하루를 떠올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잠듭니다.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버텼다, 잘 견뎠다. 그게 제겐 제일 큰 위로가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식도 며느리도 손주도. 그저 다들 자기 삶을 사느라 그런 거라고. 마음을 내려놓았더니 나도 비로소 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어느 날 읍내 약국에서 만난 지인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서울 안 가세요? 손주들 크는 재미도 좋잖아요. 저는 그 말에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기다리는 재미보다 오늘 하루 잘 지내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 말을 하고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이 더 단단해졌음을 느꼈습니다. 기다림을 접는다는 건 사람들 눈엔 차갑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깊어질수록 상처도 깊어진다는 걸.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다만 내 마음만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웃 할머니들과 텃밭 이야기를 나누고 마을 회관에서 된장 담그는 날엔 가장 먼저 가서 도와줍니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던 제 손길이 이곳에서는 꼭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도시에서는 내가 불쑥 찾아온 짐 같았지만 이 시골에서는 내가 도움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저를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하루는 평상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평화롭게 늙어간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다. 젊을 땐 일에 치이고 중년엔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고 노년에 와서야 비로소 나 자신을 바라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누가 묻더군요. 어머님, 후회되는 거 없어요? 그럼 저는 망설임 없이 말합니다. 없진 않지. 그래도 후회만 하며 살기엔 지금 내 하루가 아깝잖아요. 그 말이 진심입니다. 살아보니 결국 끝까지 남는 건 누구의 사랑도 인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나를 다독이며 살아낸 그 시간들. 그게 저를 지탱해줬고 앞으로도 지켜줄 거라 믿습니다. 며칠 전 우연히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빨간 고무줄로 묶어둔 사진첩 속엔 젊었던 제 모습과 아장아장 걷던 아들, 밭일 끝내고 환하게 웃던 남편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 나는 늘 누군가의 아내, 엄마였습니다. 그땐 그게 내 전부였죠. 그들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고 나니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내 이름 석자로 살았던 시간이 얼마나 있었나 돌아보면 참 서글퍼집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죠.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웃을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어느 날 밤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는데 별 하나가 유독 반짝였습니다. 그걸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잊혀져도 괜찮아. 내가 나를 잊지 않는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렇게 저는 오늘도 누구의 엄마가 아닌 그냥 김정순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엔 마을회관 게시판에 붙은 글도 하나하나 읽어보며 작은 기대를 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 모임, 시골 여성 글쓰기 교실, 동네 사진 동아리 같은 것들. 예전엔 관심도 없던 것들이 이제는 괜히 궁금해지고 뭔가 새롭게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용기가 조금씩 생깁니다. 언젠가 손주들이 다시 보고 싶다고 연락해 오면 그땐 웃으며 말해주려 합니다. 그래, 보고 싶었지. 하지만 나는 나대로 잘 살고 있었단다. 그게 거짓말이 아닌 진심으로 말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제 하루를, 제 마음을 잘 돌보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지켜주는 삶. 그게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늦지 않은 시작인지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계절 속에서 저는 이제 작은 변화에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나무에 열매가 열리고 첫눈이 마당에 내려앉고 새벽 바람에 풀냄새가 섞여 올 때면 그래 나 아직 살아있구나. 그렇게 제 존재를 느낍니다. 가끔은 읍내버스에서 손주 또래 아이들이 옆자리에 앉으면 괜히 마음이 아릿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도 이제는 눈물 대신 미소로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보다 그냥 그리워하는 마음이 훨씬 덜 아프다는 걸 저는 그 긴 세월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하루하루를 저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내가 해낼 수 있는 일에만 마음을 씁니다. 남을 손질하고 김치 담그고 이웃과 차 한 잔 나누는 소소한 일상이 누군가에겐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제겐 정말 귀한 시간이거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 안고 계신 분, 기다리다 지쳐버린 분, 혼자라는 게 고단하게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늦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기보다 당신 자신을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보세요. 그 한 모금이 마음까지 덮여줄지도 모르니까요. 이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기를, 또 어떤 이에게는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른 인생사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